자, 근데 달러는 어때요? 고려해야 될 게 가치와 가격밖에 없어요. 아주 화끈하게 그냥 200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가격은 1,000원이래요, 여전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겠죠. 가치는 올랐는데 가격은 그대로니까.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요. 이게 바로 달러 투자의 매력이에요. 오르면 어떻게 써요? 제 장기 투자용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죠. 내리면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연 들으시면은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많은데 굳이 달러 투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달러 투자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이런 거 했을 때는 위험하지 않은 데는 큰 돈을 넣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아하셨던 현금, 현금이 투자 대상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금이 투자 대상이라면은 꾸준히 우하향하는 투자 대상이죠. 예,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얼마큼 떨어지는지는 물가 상승률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투자 대상으로서 우하향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지만 투자 대상으로서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변동성으로 보면 투자 금액을 많이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투자 대상을 비교하면 위험성은 가장 낮고 많이 갖고 있어도 별 문제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달러는 현금이에요. 지금까지 원화만 머릿속에 그리셨다면 투자 대상으로 볼 수도 없고 우하향하기 때문에 뭐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까지 있죠.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돈을 잃는다. 하지만 달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듯이 안전하기도 하지만 이걸 잘 이용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거래 비용이죠. 거래 비용이 부동산 투자는 뭐 중개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황금성도 떨어져서 집을 한번 사고 나면 팔기가 어려워요. 현금으로 다시 되돌리기가. 그래서 오래 보유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거래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도 자주 하지 않죠. 하지만 달러 투자는 최저 0.1% 정도의 거래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해요. 주식 같은 경우가 0.3% 정도 수준이니까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가장 거래 수수료가 낮은, 많은 분들이 제가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요. 사고 팔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내가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돼서 그 차이가 전문 용어로는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스프레드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로는 몰라도 단기 거래는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한 5년 이전의 얘기예요.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달러를 사는데 그리고 거래를 하는데 비용이 최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투자하는 대상에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기축통화는 한마디로 거래를, 세계의 거래, 무역이라고 하죠. 무역 거래를 할 때 어느 나라 돈으로 지불하고 어느 나라 돈으로 받을지를 정해야 됐었는데 그걸 정한 게 달러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국 나라들의 정상들이 이렇게 브레튼 우주 회의라는 곳에 참석을 해서 어느 나라의 돈을 기축통화로 하면 좋을까라고 논의를 했는데 당시에 미국이 가장 많은 금을 갖고 있었어요. 금이 있는 만큼 금을 사실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무겁고 그리고 뭐 지불하고 이런 데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은행에 보관해 놓고 그 금이 있는 만큼 달러를 증서 같은 형태로 찍어내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최초의 달러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밑에 10달러스 인 골드 코인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바로 이 돈을 은행에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드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달러당 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금 교환권 같은 형태로 달러가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정해진 이 달러가 미국이 베트남전을 치르게 되면서 금이 있는 만큼만 달러를 찍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찍어대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금 교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갔을 때 금이 이제 다 떨어지면 못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나중에 못 바꿔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을 하고 실제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가지고 있는 금 교환권을 달러죠. 모두 미국에 가져가서 금으로 이제 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 TV에 나와서 아, 지금부터요 안 바꿔줄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 쇼크죠. 그래서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 바꿔준대요.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기축통화 발행국의 요건을 보시면 아시는데 미국은 경제력으로도 되게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군사력이에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국이 아, 이제 말 바꾼 거 맞아. 안 바꿔줘.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고 현대 화폐를 신용화폐라고 부르잖아요.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원화하고 이렇게 엄청난 나라에서 보증을 하는 달러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돈을 갖고 있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를 생각하는 데서 달러 투자를 시작하시면 돼요. 아파트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요. 몰랐을 때는 그냥 아파트 사서 오르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누가 좋대 이 한마디에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려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주식의 가치가 지금 가격이 가치보다 낮은 상태니 가치가 올랐을 때 수익을 얻으려면 지금 사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달러는 어때요? 고려해야 될 게 가치와 가격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신용화폐 중에 가장 신용이 좋은 화폐 달러로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지을 때 제가 이제 이게 환테크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나는 주식 대신 외화를 산다라고 안 했잖아요. 미국의 달러로 딱 꼭 집어서 종목을 찍어드린 거예요, 제가. 이를테면. 그리고 따라 사셔도 되는 그런 종목인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달러 투자를 할 때는 되게 간단했어요. 단순 무식했어요. 가치와 가격만 보는데 가격만 보고 투자했어요. 근데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해도 돈을 벌었어요. 제 책의 맨 앞에 카피 중에 하나가 100% 성공률의 달러 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장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아무리 투자의 고수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돈을 잃고 어떤 것은 돈을 얻고 해서 다 합치면 돈을 얻는 그런 구조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달러 투자로 지금까지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하는데 단 1원도 잃어보지를 않았다. 그것도 한 4년에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달러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달러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 달러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달러 투자를 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달러 투자자가 되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이 달러의 가치와 가격 그 중에 가격만 보고 제가 투자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전체 그래프를 봤어요. 역대 그래프. 3조 호황이라고 하죠. 기름값, 그리고 물가, 환율 이런 것들이 낮았을 때 그때가 뭐 1980년대에 있었는데 그때
그때 환율이 700원 정도였대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IMF 때 국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됐을 때 1,700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 700원과 1,700원의 중간, 그러니까 1,200원이죠. 1,200원 이하에서만 사면 언젠가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 거고 1,200원 이상에서만 안 사면 되겠다. 요거는 지금도 제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종목도 찍어드렸지만 가격도 찍어드릴 수 있어요. 1,200원 위에서만 사지 마세요. 예, 저는 1,200원 위에서 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책에서도 밝혔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영상이나 제 블로그 글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1,200원 밑에서만 사시면 큰 문제 없어요 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1,300원 근처까지 갔었던 것을 아실 테고, 그리고 최근에도 1,207원까지 올라갔죠. 제 말 듣고 투자한 사람 중에 잃은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물론이고. 없겠죠,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 아래에서만 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킨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 1,200원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달러를 살 때는 이 이하에서만 사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이 얘기는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면, 우리 존니 대표님이 많이 주장하시는 그런 말이죠. 장기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좋은 부동산, 좋은 주식을 사야 되기는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종목이나 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6만 불 때 산 사람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가격이나 타이밍도 어느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런데 달러 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버스를 놓쳤다라고 하죠. 예. 테슬라를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서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고 버스는 떠났죠. 버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조금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하지만 달러 투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면은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놓쳤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기다리면 그 가격이 다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원칙을 지킨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치는 나무에 비유를 해요. 나무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계속 성장을 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자를 보면은 눈에 띄게 아침에는 길어졌다가 낮에는 짧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사라져 버리기도 해요.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은 계속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치를 보는 투자를 해야겠죠. 제가 아까 달러 투자를 할 때 1,200원 이하에서만 사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가치를 보면서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죠. 저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절대 잃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다. 한마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기는 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말이 이 뒤에 있었어요. 이 뒤에 중요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만 명언으로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뒤에 부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요거요. 무엇이든 그것의 가치보다 싸게 사면 잃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를 몰라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워런 버핏이 이런 말도 했어요. 탁월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세요. 아주 좋은 기업이라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놓으면 돈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워런 버핏 같은 투자의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가치를 잘 몰라요. 삼성전자의 가치,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보다 싼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해요. 앞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가치를 보고 그거보다 저렴한 가격이면 사서 수익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겠죠.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부르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기 투자해라. 장기 투자 못 하겠어요. 내 멘탈이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공포에 살아. 공포에 팔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을 하던 끝에 달러 투자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가치와 가격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달러의 가격은 그냥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원달러 환율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주가처럼 그냥 검색을 하면은 가격이 나오죠. 자, 근데 달러의 가치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달러의 가치도 뭘로 측정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릴 수 있죠. 지금은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 지수가 있어요. 그 지수는 달러의 현재 가치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게 1970년대에 책정된 건데 선진국 6개 통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유로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엔화 뭐 이렇게 순서대로 6개 통화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100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103이 되기도 하고 또 96이 되기도 하고 93이 되기도 하고 93이 됐다라는 거는 기준보다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겠죠. 또 105가 됐다라는 거는 예전보다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테이퍼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양적 완화를 한다, 양적 긴축을 한다. 여기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또 금리 상승 유무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지는데 이거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지만 달러의 가격은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100이었어요. 아주 화끈하게 그냥 200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가격은 1,000원이래요, 여전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겠죠. 가치는 올랐는데 가격은 그대로니까. 이런 식으로 달러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이 그 원달러 환율,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USD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달러 지수를 의미해요. 자, 1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비슷하죠? 가격이 가치를 추종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가격이 계속해서 가치를 따라서 올라가요. 달러 지수의 가격이 오르면 달러 지수, 그러니까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당연히 따라 오르겠죠. 이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1개월 데이터예요. 좀 더 좁게 본 거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 지수는 높은 상황인데 가격은 낮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야 되죠. 이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사서 이 간격이 언젠가 좁혀질 거 아니에요. 물론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해버릴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에 이 가격이 가치를 따라가겠구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면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아까 배추를 예로 들었는데 배추를 사고 팔 때는 배추의 가치만, 가격만 보면 돼요.
그죠? 원화의 지금 현재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겠죠. 그냥 배추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이게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라고 표현할게요.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한 나라.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베네수엘라, 터키, 이런 나라들은 달러의 가치는 거의 뭐 그냥 그대로였었어요. 뭐 100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 나라들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그 나라 화폐 그 가치가 비율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자, 이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달러 투자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주 발전해가지고 달러를 지금은 1,200원을 줘야 되는데 500원만 줘도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부자가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돈을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꾼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햄버거를 사 먹든 아파트를 사든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2배 반값으로 그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달러의 가치가 그냥 상승했거나 아니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거나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환율이 이제 하락하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구나. 혹은 달러의 가치 자체가 뭐 양적 완화나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하락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의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면 당연히 환율은 하락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최적의 달러 투자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책에서도 제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달러 인덱스 지수는 낮을수록 좋고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달러 인덱스는 낮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는 인덱스 지수가 낮을 때 사면 이게 원래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100이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90일 때 샀어요. 110일 때 사는 게 나을까요? 90일 때 사는 게 나을까요? 원래대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110일 때 사면 100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90에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낮을 때 사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높을수록 좋습니다는 비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보다 낮았을 때, 높았을 때 사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달러 인덱스 지수는 200이 돼버렸는데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균 값이 낮았을 때 원화의 가치 대비해서 높았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화의 어떤 변동폭은 이해하기 쉬운 게 미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쓰는 달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던 그 가치가 멈춰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예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이 만났을 때 평화 무드가 형성이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요. 이땐 타이밍이죠. 그때 사면
이런 생각 하겠죠. 아, 평화 저거 금방 깨질 거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미사일 또 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 달러를 사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전략이라 함은, 다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주변 입지도 봐야 되고 또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횡령을 했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러 투자를 하실 때는 그냥 가치와 가격의 상관관계만 보셔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차이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달러 인덱스 지수는 높은데 원달러 환율은 낮은 상황이면 나중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갭 비율이라는 걸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달러 갭 비율이 이런 공식이고요. 이 공식대로 하면은 갭 비율이 높아졌을 때, 많이 벌어졌을 때 사면 이게 좁혀지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는 게 제가 만들어낸 거라 그래요. 첫 번째, 여기에 대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0원 이하일 때예요. 아무리 이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1200원 이상이면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언젠가 1200원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자, 1200원 이하인 상황에서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이 52주를 기준으로, 52주는 이제 1년이 기간 동안인데,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의 중간 이하에서만 사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50원 정도예요. 잃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115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그리고 달러 지수도 52주 평균보다 낮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많이 벌어졌을 때 이 차이가. 근데 이 세 번째까지 제가 알고 나니까 네 번째를 산출할 수 있더라고요. 적정 환율. 지금의 평균 그 달러 갭 비율을 평균 달러 지수에 대입을 하니까 적정 환율이라는 게 계산이 돼요. 적정 환율, 지금 이게 적정한 거야. 이 달러 지수를 생각한다면 그 가격 밑에서만 사면 잃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다가 이 중에 한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면 그때부터 달러를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로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달러리치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금 오픈한 지 한 4개월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픈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금융 앱 순위가 67위까지 올라갔을 정도고, 바로 위에 보면 얼마 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때문에 1등을 했던 KB증권도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 달러 리치라는 걸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보시면은 요렇게 표시가 돼요. 첫 번째 화면 1079원이 가장 낮았을 때네요. 1년 동안. 그리고 1200원이 가장 높았을 때, 가운데 중간 지점 보시면은 1139원이에요. 저 중간 지점 그 빨간색이 현재 환율을 가리키는데 1177원이죠.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중간에 있는 회색 동그라미 밑으로 떨어졌을 때만 사시면, 그때 X표가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린라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린라이트가 켜질 거예요. 이런 그린라이트가 2개 이상 들어왔을 때, 1번, 2번에 2개면 더 좋아요. 그런데 3, 4번에 2개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만 달러를 사시면 저처럼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뭐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시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다 보니까 이건 1년 단위의 데이터잖아요. 내가 달러를 사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참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의 환율, 현재의 달러 지수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대입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복잡했었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이 되다 보니 자동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짧게도 그럼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달러 리치를 다운 받아 보시면은 그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돼요. 1개월 데이터, 3개월 데이터, 6개월 데이터, 그리고 1년 데이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단기적으로 보시면 엊그저께 환율이 한 1185원 정도 됐을 때 1개월 데이터에 이 그린라이트 4개가 켜졌었어요. 짧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는 1개월 데이터를 참고하셔도 되고 3개월 데이터를 참고하셔도 되고, 그런데 나는 너무 되게 보수적으로 난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1년 데이터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1개월 데이터를 참고해서 달러를 사고 파시면 돼요. 이 모든 전제는 1200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달러 리치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은 환율 정보도 있고 달러 투자 데이터도 있고, 중요한 거는 달러 투자 관리예요. 제가 아까 내겐 견디기 힘든 가치 투자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알긴 알겠어요. 어떻게 달러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알겠는데 이 멘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저 달러 투자 관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에는 세븐 스플릿이라는 말씀을 제가 책에도 많이 드렸었는데, 세븐 스플릿 방식으로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내가 산 달러의 가격하고 얼마큼 샀는지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내 멘탈까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이 달러 리치라는 달러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여기서 거래도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사서 그걸 여기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달러를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달러 투자도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개념이 이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달러 투자가 가능해요. 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얘기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달러 가치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게 둘 다 상승이죠. 어떤 결과가 이게 좀 대꾸를 이루고 비슷해지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죠. 두 번째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냥 둘 다 뭔가가 상승한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데 이래도 상승하고 저래도 상승하는 투자가 있어요? 달러 투자가 유일해요. 저는 원달러 환율이, 내가 달러 투자자잖아요. 저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그 강연 초기에, 지금 오늘 강의 초기에 여러분들 이미 다 달러 투자 시작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달러를 샀을 때는 원화를 매도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이제 빙의를 해보면은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원화를 샀다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으로서 이거는 달러를 매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뭔가를 산 게 되는 거예요. 이 투자라는 게 샀다가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달러를 사면 원화를 매도한 거고 달러를 팔면 원화를 산 거예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은데, 이 개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달러 나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달러 투자자로?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달러의 하락, 그죠? 원화 가치의 상승에 베팅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다가 제 강연을 안 듣고 달러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그게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달러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화를 파시면 돼요. 원화를 판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달러 사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투자가 가능한 게 달러 투자의 매력이에요. 저는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트레이딩도 해요. 장기 투자는 보통 미국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걔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야 좋겠어요? 떨어져야 좋겠어요? 올라야 좋죠. 근데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 달러를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팔았어요. 1200원 이상일 때 다 팔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달러 투자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달러 투자를 하고는 있어요. 원화에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은. 1180원 초반이나 이하가 오면 저는 달러를 사겠습니다라고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냥. 기다릴 거예요. 근데 제 예상하고 틀리게 이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측 못해요. 예측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1분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르면 어떻겠어요? 제 장기 투자용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죠. 내리면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서 전 수익을 얻고요.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전 수익을 얻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달러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시소 투자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좀 계산하기 쉽게 1,000원일 때라고 볼게요. 1,000원일 때 총 자산이 2억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달러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2억 원을 들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나누세요. 자, 1억 원은 원화 형태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 1억 원은 10만 달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환율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떨어지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올라가야 좋겠죠.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달러를 팔면 총 자산은 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한 2배 올랐다라고 본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2,000원으로 1,000원에서. 자,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한번 볼게요. 상황은 똑같죠. 내가 총 자산은 2억 원 혹은 20만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은 원화, 반은 달러로 갖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2배가 떨어진 거예요. 2배가 떨어졌다는 건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500원으로 하락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보세요. 자, 10만 달러는 그냥 10만 달러죠. 그런데 원화의 가치가 상승해서 원화를 팔아버렸더니 20만 달러가 됐어요. 총 자산은 30만 달러예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총 자산이 3억으로 늘어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총 자산은 30만 달러가 돼요.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요. 이게 바로 달러 투자의 매력이에요.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나 원화에 오늘부터 투자할래. 사람들이 다 말릴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전쟁 중인 국가에 위험한 돈에 투자를 한다고? 너무 위험해 너 라는 얘기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거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죠. 여러분들이 달러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가 지켜주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달러 투자의 매력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다주택자를 적폐라고 부르죠. 저도 적폐예요. 예. 너무 집값이 오르면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낮추려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달러 투자, 이제 우리라고 부를게요. 여러분 달러 투자 다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달러 투자자들은 정부가 지켜줘요. 비트코인이 지금 반토막 났죠. 정부가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얘기만 할 거야 아마. 하지만 달러 투자자들은 정부가 어떻게 지켜주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한테 돈 벌라고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부가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약화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너무 상승하면 수입 물가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거는 적정한 환율이에요. 그 적정한 환율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2020년 12월 3일에 한국경제의 기사인데 중소기업, 그냥 수출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수출기업이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은 1166원이래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1118원이에요. 저는 뭐 단순한 거 좋아하죠. 두 개 더해서 평균 냈더니 1142원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금액이죠. 제가 52주 중간가가 1150원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1,200원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는 달러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142원 아래에서 사면 잃을 가능성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좋아하는 환율이란 얘기예요. 정부는 1,142원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환율이 막 떨어져가지고 1,000원에 샀어요. 정부가 올려주겠어요? 안 올려주겠어요? 올려주겠죠. 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나라가 어떤 올리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 노력도 해요.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었던 달러를 막 사들여요.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막 사들이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겠죠. 환율이 낮았을 때 우리가 사면 정부가 알아서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이것보다 높은 가격 1,200원에 이상의 달러를 샀어요. 정부는 낮추려는 노력을 하겠죠. 이 금액에 가게끔. 어떤 노력을 하느냐. 샀던 달러를 시장이 막 풀어버려요. 막 팔아버려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내가 산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투자의 기회가 생기잖아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사고 1,180원 이하로 떨어지면 난 그때 살 거예요 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 낮추려고. 그러면 나는 기다렸다가 진짜로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려주기도 하고. 물론 이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의 환경을 바꾸는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법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환율 낮아지면 달러를 사고요. 높아지면 파시면 돼요. 이렇게 쉬운 투자가 어디 있어요? 종목 찍어드렸고 가격 알려드렸고. 언제 파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간단해요. 장기 투자용 달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경제 위기가 오면 진짜 1,700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팔면 손해를 더 큰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단기 트레이딩용 달러는 쉬워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수익 나면 파세요, 그냥. 네. 근데 여기다 수익 나면 파세요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덧붙이자면은 유의미한 수익일 때 파세요라고 얘기해요. 저는 맨 처음에 저거 뭐 돈이 많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달러 투자가 되는 건가, 단기 트레이딩이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했어요. 100만 원어치의 달러를 사서 환율의 5원 정도의 차익을 얻으면 5천 원을 벌어요. 수익이 나서 팔았으니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았어요. 내 인생을 바꾸거나 경제적 자유를 찾을 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반복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5원이 올라서 5천 원을 받고 또 기다렸더니 다시 떨어져요. 또 샀어요. 한 10분 기다렸나? 그래 또 올랐어요. 하루에 한 5번 정도 했더니 25,000원이 되더라고요. 25,000원, 100만 원으로 25,000원은 약간 유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긴 다음에 금액을 높였어요. 300만 원으로 해보고 500만 원으로 해보고, 심지어 작년에 환율이 한 1,080원 정도 갔을 때는 제가 한 번에 가장 크게 투자한 게 30만 불이었어요. 30만 불이 한 3억 원 정도라고 보면 30만 불을 사서 5원이 오르면 150만 원이에요. 아주 유의미하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큰 금액으로 하실 필요 없이,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 커 보일 수 있는데 주식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위험성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한 달 동안 하루 일 변동폭이 1% 이상인 게 하루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한 10원 이하에서 왔다 갔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시잖아요. 1,200원에. 완전 폭망해갖고 폭락해갖고 한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하면 20만 원 잃는 거예요. 20%밖에 안 돼요. 주식 투자에 하루 일 변동폭보다 낮은 거예요.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해도 된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거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복리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5,000원 투자, 5,000원의 수익을 얻으면 그 5,000원도 또 재투자를 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계속 사고 팔고 했으니까. 달러 투자 이제 롱숏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자산은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거에 동시에 투자가 가능해요.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10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가 5억 원이래요. 다 샀어요. 이거는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겠죠. 안 샀어요.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겠죠.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예요? 5억 원. 하나는 사고 하나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분할 매수한 거죠.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롱에 베팅한 거, 올라가는 거에 베팅한 거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낮아지면 현금에 베팅한 것, 안 산 것,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이게 롱숏 전략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도박은 홀짝 게임을 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 짝이 나올 건데 홀의 선택을 하면은 돈을 잃죠.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라는 무기가 작동을 안 해요. 하지만 투자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도박이라면 돈을 가져갔을 텐데 그냥 기다리면 시간이라는 무기가 작동을 해요. 이 달러 투자를 할 때 한국 주식하고 병행하면 좋다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원달러 환율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면 주가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병행하시면 아까 소극적인 롱숏 전략으로는 그냥 달러를 사시거나 원화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면은 저는 지금 제 책은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지금은 달러 대신 주식을 사고 있어요. 달러는 많이 올라서 팔았어요, 다. 팔고 나서 그 판 원화로 주식을 지금 사 모으고 있어요. 사 모으고 있다 보면 언젠간 주식이 오르겠죠. 주식이 올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환율은 하락했다는 의미죠. 그때는 주식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원화로 달러를 사기 시작해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순환주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구조로 하시면 되고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죠. 이거는 이제 달러를 샀는데 환율이 오르지 않아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됐을 때 실제로 제가 뭐 이른바 물렸다고 하죠. 물린 그 달러로 장기 투자도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한 요 내역이에요. 제 책에도 소개가 돼 있긴 한데 제가 지난해 1월 정도에 제 블로그하고 책에다가 이 종목들을 추천을 했어요. 안전하기 때문에 추천을 했겠죠, 제가. 이 종목들은 총 5개 종목인데 미국의 월배당 리츠예요. 이 월배당 리츠가 평균 밑에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 4.57% 정도 되네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하면 부동산 회사들인데 이 부동산 회사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얻은 것을 매월 배분을 해줘요. 내가 달러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이렇게 월배당 ETF 같은 데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매월 따박따박 월세처럼 나한테 배당을 해줘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혹은 수익을 얻게 되는 순간에 달러를 다시 확보해 놓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죠. 내겐 너무 견디기 힘든 가치 투자라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할 때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월세를 계속 따박따박 받고 있으면 건물주들은 실제로 건물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무감각하겠죠. 내 월세가 제대로 나오는지에 더 관심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달러 투자할 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병행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무래도 한 30% 26.59니까 한 거의 뭐 30% 가까운 수익률을 1년 동안 얻었으니까요. 배당 수익률하고 시세 차익하고 합쳐서 건물 가격이 오르듯이 이 자산의 가격도 오르거든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는 옳고 단기 트레이딩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책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달러 투자라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딩도 효과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달러 투자에 혁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책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것도 달러를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책이 유일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한데 원화로 달러를 사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한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희소하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달러 투자는 투자 해지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됐고, 그리고 복잡하고 어렵고 부자들만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는 제가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어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우대 조건이 키움증권하고 NH나무 정도인데, 거기에서 이벤트 환율이라고 해요. 95%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받으시면 달러를 살 때 0.5원 정도, 팔 때 0.5원 정도의 거래 비용만 부담하면 돼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어떻게 표시면 되냐면은, 내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달러를 사면 1,001원 이상에서만 팔면 수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쉽죠? 달러 투자는 또 이 환율 예측이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크리스마스에 눈 올 확률에 베팅하세요라고 하면 베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베팅하면 안 되죠. 뭐 50%의 확률이긴 하지만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죠. 한마디로 도박이죠. 하지만 올겨울이라 하면 뭐 대략 11월부터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길게 잡아서 그 안에 눈 올 확률에 베팅하세요라고 하면 다 베팅할 거예요. 오겠죠. 한 번이라도, 진눈깨비라도 오겠죠. 이런 거예요. 제가 원달러 환율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내리고 언젠간 오른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측이 불가한 영역이지만 내가 1,200원 이하, 그리고 52주 중간 달러 투자 데이터에 근거한 그 이하에서 사놓으면 언젠간 오른다라는 게 거의 눈이 오는 확률만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달러를 샀다가, 낮은 가격에 샀다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어렵지는 않죠. 좀 보수적인 분들은 금을 사놔도 돼요. 달러로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돈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놔도 되고요. 그냥 이자를, 내가 정기예금을 할 때 원화로 정기예금을 하면 그냥 이자만 받겠죠. 근데 달러로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이자와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장기 투자하고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사고 파는 게 자주 일어나야 되니까 거래 비용이 낮아야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투자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가 아니라 아주 적게 드는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걸로 대체를 할 텐데, 유튜브에서 달러 투자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 여자분이 이 진짜 이름이 한경제더라고요. 한국경제 한경제 기자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진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래 비용이 가장 낮을 수가 있죠? 기존의 생각을 넘어선 거죠. 우리 여행 갈 때 환전해봤지만 이 거래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왜 지금 기준 가격보다 이렇게 높게 사야 돼? 라는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 재환전 하려고 했는데도 이거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 수수료가 비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서 이거 거래 비용이 비싸서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자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하고 인터뷰 끝나고 나서 본인이 직접 해본 거예요.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환율 이벤트 적용을 받아서 실제로 달러를 사고 팔아본 거예요. 제가 인터뷰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달러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달러를 샀다 팔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달러를 사고 판다라는 거는 아주 쉬워요. 환전했다 재환전하면 그게 달러를 사고 파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그래도 따라 하시면 아마 운이 없으시면 한 10원 정도 잃으실 거고요. 운이 좋으시면 10원 정도 따실 거예요.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내가 1달러를 사고 팔았을 때 10원 정도의 손실이나 수익을 얻었다면 10달러를 사면 100달러를 사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쉽게 나오겠죠. 달러 투자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수급 상황에 관계없이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내가 팔고 싶어도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격에 팔려면 사고 싶으면 사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달러 투자는 웬만하게 큰 금액이 아니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준 환율이 됐을 때 그 가격에 자기 재산만큼은 웬만하면 살 수가 있어요. 호가의 움직임이 내가 사는 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라는 말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장기적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달러 투자를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좀 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러 투자의 가장 큰 약점이기는 해요. 종목이 한 종목이라서 너무 올라버리면 투자의 기회가 없어져요. 제가 2018년도에 300억이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막 깨진다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였을 때였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쌌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위험하죠.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난 게 주식 투자였어요. 달러 투자 하듯이 주식 투자도 하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롱숏 전략이 성립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자, 뒤에 A의 배경 색깔하고 B의 배경 색깔하고 어떤 게 더 진할까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 생각도 없으신 분. 예. A가 더 진하죠. 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답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냥. 이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멘털이에요. 아무리 주식의 고수가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나 장기 투자 못 한다니까요. 난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같다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내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공포에 살 수도 없고 장기 투자도 할 수 없고 가치 투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이게 똑같은 색깔로 내 눈에는 죽어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똑같은 색깔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요거예요. 이제 보이죠? 똑같이 보이죠? A하고 B는 같은 색깔이었다는 걸 이어주면 환경을 바꿨어요. 지금 환경을 바꿨더니 똑같이 보여요. 자, 아직도 의심이 되시는 분은 A만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자, 똑같죠? 변한 거 없죠? B만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똑같죠? 네, 똑같은 색깔인데 자, 이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은 또 달라 보여요. 이게 투자의 멘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듣고 이렇게 투자하면 돼요 라고 하지만 나는 안 돼요. 사람은 안 되는 동물이에요. 투자를 잘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투자의 지식은 책이나 강연으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데 내 투자의 멘탈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스스로 적용해서 나도 못 고쳐. 나 가치 투자가 좋은 거 알겠지만 난 가치 투자 못하는 거 인정. 그리고 나서 내 투자의 환경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매수는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잘 하세요. 물타기라고 하죠. 내가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샀는데 떨어졌어요. 5만 원으로. 또 사야겠다. 평단가를 7만 5천으로 낮춰야겠다.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매도는 한 방에 하세요. 평단가가 딱 산출이 되면은 7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야지 나는 팔 거야 라고 기다려요. 7만 5천 원, 5만 원으로 떨어졌던 게 7만 5천 원으로 가려면 50% 올라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수도 분산하지만 매도도 분산하자.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이 요 책이에요. 내겐 너무 견디기 힘든 가치 투자.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바꿔봤어요. 요거예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복잡해도 좀 보시면 좋은데, 자, 케이스 1은 그냥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파는 거예요. 화끈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이죠. 자, 200만 원의 초기 투자금이 있는데 10%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 180만 원이 되죠. 그리고 10%가 다시 상승했어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듯이 다시 상승하면 200이 되는 게 아니라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98만 원이 돼요. 근데 다시 하락했어요. 시장이 10%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돈이 녹아요. 네, 녹아드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분산 투자예요. 자, 두 번째 방식의 분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분산 투자예요.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하락을 해서 10% 하락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보유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3.5% 플러스. 분산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나누어 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누어 사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나누어 파는 건 잘 못해요. 왜냐?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내가 평당가 10만 원에 사고 5만 원에서 7만 5천 원일 때 팔면은 반을 팔면 마이너스로 수익률이 찍혀요. 손실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좌를 아예 나눠버려요. 10만 원에 산 거는 1번 계좌, 5만 원에 산 거는 2번 계좌. 그러면 5만 원에 산 거는 만 원만 올라도 플러스가 돼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내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었던 내 멘탈, 움직일 수 없던 멘탈이 플러스 빨간색을 보니까 팔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이에요. 자, 초기 투자 100만 원을 샀어요. 하락해서 또 한 번 샀어요. 여기까지는 분산 투자 물타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세 번째부터 달라져요. 상승했을 때 첫 번째 거는 손실이니까 가만 놔둬요. 두 번째 거는 팔아버려서 수익을 확정시켜버려요. 그랬더니 다시 하락했죠. 두 번째 게 또 살 수 있죠. 이건 저를 이제 넘버 1, 넘버 2 이렇게 얘기해요. 세븐 스플릿이 넘버 7까지 이렇게 계속 매수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7이냐? 7번 정도 추가 매수했으면 그 주식은 답이 없어요.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주식 투자는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죠. 7번 정도로 나누어 살 만큼 주가가 떨어졌는데 더 추가로 산다라는 거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사실은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난 5번 정도 나누어 살래, 2번 정도 나누어 살래,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달러 투자를 할 때는 700 스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셔도 돼요. 달러는. 자, 상방과 하방이 닫혀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 봤자 7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한 100원까지 떨어졌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거나 미국이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미국이 망할 일은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죠. 미국이 망했다면 그 전에 우리나라도 망했을 테니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원화 베이스의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내가 달러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 부동산, 제 자산 비중을만 보더라도 저는 한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인데 그게 다 원화예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저는 그걸 다 팔아서 달러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미국 맨하탄으로 가면 내 한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보다 2배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본이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괌이나 사이판 이런 데 가보시면 일본 사람들, 일본 호텔 이런 게 많은 게, 엔화의 가치가 그 N달러 환율이겠네요.
원래 실제로 하면 달러 N 환율이라고 해야 되는데 달러 N 환율이 너무나도 낮아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 너무 싼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2배의 부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00 스플릿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 사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건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아무리 달러 투자자지만 원달러 환율이 3,000원 됐다, 5,000원 됐다. 이거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베네수엘라나 터키처럼. 그런 일은 달러 투자자지만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화 자산에 원화 베이스의 자산이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원화 베이스 자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 보시면은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사자마자 거의 뭐 30초, 1분 내로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달러를 사면 샀습니다. 넘버원이 달러를 샀습니다. 얼마에 샀습니다를 캡처해서 올려요, 그냥. 그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달러를 샀습니다. 넘버원이 샀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댓글로 저도요 막 이제 따라 샀어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어요. 넘버2가 샀습니다. 저도요 좀 줄어요. 1,080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제가 넘버 15가 달러를 샀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아주 기뻤어요. 달러를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런데 댓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좀 더 있다 사볼게요. 아니, 낮아졌을 때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겁이 난 거죠. 이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으로 하면은 겁나는 일은 아니에요. 저는 계속 샀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죠, 바로. 1,080원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귀신같이 어떻게 바닥을 알았네요. 몰라요. 예. 인디안 기우제처럼 그냥 계속 샀다가 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넘버 7 정도에서 멈췄어요. 박스권이라고 하죠. 넘버 7이 팔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샀죠. 샀어요. 그래도 다시 올라요. 팔았어요. 넘버 7하고 한 6 정도가 걔네들이 사면 오르고 걔네들이 팔면 내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븐 스플릿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니 너 어떻게 귀신같이 네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냐. 그게 아니죠. 그냥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나 특성을 믿고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궁극에는 1,300원, 1,200원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넘버 1, 2, 3, 4, 5, 6, 15까지 다 수익을 얻었죠. 이런 구조가 바로 세븐 스플릿이에요. 근데 이 세븐 스플릿을 제가 달러 투자를 하고 나서 유일하게 약점이라고 했죠. 지금 같은 상황, 달러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이 시스템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로 단 1원도 얻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도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주식도 저는 세븐 스플릿으로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아요. 그 실제로 작년에 시작했는데 1억 원을 가지고 제가 책이 그 주식 초보 최고 계략이라는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주식 책이 이 세븐 스플릿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이 출간되면서 약간 이제 홍보 차원도 있고 알리려는 차원에서 책만 읽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좌를 그냥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샀을 때 거의 뭐 30초 이내로 알려줘요. 팔았을 때도 알려줘요. 리딩하고 비슷해 보이실 텐데 리딩은 아니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몰라요. 좋은 회사의 주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리딩은 좋은 종목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저건 좋은 종목 몰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량주 같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세븐 스플릿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세븐 스플릿 반복하는 이 방식으로. 그래서 이 세븐 스플릿이 주식 투자에도 응용이 가능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투자에도 응용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비트코인 투자할 때 세븐 스플릿으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세븐 스플릿으로 한대요. 근데 그분은 책까지 쓰고 이 유튜브 영상 같은 데 출연도 많이 하셨어요. 그 책도 제 책보다 더 잘 됐어요. 원래 오리지널 세븐 스플릿 책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븐 스플릿은 좋은 자산으로 해야 효과가 있고 시간이라는 무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세븐 스플릿으로 하면 녹아요. 지금 실제로 이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초입에 그 투자를 하는 분이 그걸 따라했던 사람은 돈을 막 벌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반대 상황이죠. 3배 레버리지 상품은 가격이 하락하면 늪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투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스스로도 밝혔어요. 세븐 스플릿을 참고해서 그 방법을 만들었다고.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나도 가만히 있겠는데 내 방식을 이용해서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3배 ETF는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세븐 스플릿이라는 말씀을 오늘 듣고 나는 비트코인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전하고 좋은 자산. 가장 최적화된 대상이 뭐겠어요? 달러를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하시면은 잃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